최근 주요 외신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습격한 이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증권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증시 전망과 국제 유가, 금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7일은 유대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예배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죠. 본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점령한 하마스는 심심치 않게 무력 충돌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폭격의 규모가 기존보다 컸지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이렇게 다른 주목을 받는 것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을 인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폭격을 주고받던 기존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군사력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인 만큼 당장 보복 공습에 나섰죠. 이에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죠.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일은 전형적인 수준이 아니라 잠재적 확전 가능성이 높은 전쟁이다.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간신히 소강 상태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전쟁이라니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칫하면 세계 경제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럼 이로 인해 미국 증권시장은 무너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나 우선 주목할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이 칼럼을 쓴 제임스 매킨토시 애널리스트는 수백만 명에게 일어난 재앙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은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나온 직후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대로입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거대한 비극이었지만 미국 증권시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 소폭 하락했을 뿐이고 이후 빠르게 낙폭을 회복했으니까요. 오히려 시장이 주목한 건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발언이었죠. 매파 인사로 꼽히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장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할 필요성도 줄어들 수 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최근 시장을 짓누르는 게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라는 매킨토시의 칼럼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즉 이번 사태는 증시의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라는 겁니다. 중동 전쟁은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금리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금리냐 싶겠지만 중동 전쟁은 연후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대외 변수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미국 경제도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하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연준도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 힘들어집니다. 간단한 논리죠?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요. 당시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흔들렸습니다. 미국도 논외는 아니었죠.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미국은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다른 환경입니다. 이미 금리는 잔뜩 올랐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훨씬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면 마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짓눌려 있던 미국 경제가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제 이런 논리를 편 월스트리트 인사도 있습니다. 바로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공동 창업자인 톰 리인데요. 그는 CNBC에 출연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나온 로건 총재의 발언에 더불어 이러한 맥락에서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도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특이점은 또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확전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확전이 될 듯 말 듯한 상태로만 유지가 되더라도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일종의 호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시 근거는 충분한데요. 이번엔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꿈틀대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이란이 껴있거든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철천지 원수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사이가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어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찬가지로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종교적 이유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교도 단절했죠.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삼각관계에 하마스를 끼워 넣어 볼게요. 하마스의 위치는 이란 바로 옆입니다. 쉽게 말하면 둘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도 이란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나 미국 중앙정보국의 눈을 피해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려면 외부 지원이 없었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실제로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마스를 적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재를 가하면 이란으로부터 수급하던 석유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앞에서는 이란을 찍어 누르면서 뒤로는 석유 공급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즉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게다가 이란은 유가 부양을 위해 감산 정책에 들어간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와 달리 석유를 증산하면서 미국에 숨통을 틔워준 국가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초 이란은 하루 약 2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으나 8월까지 생산량을 하루 310만 배럴로 늘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도 애매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묘한 관계였는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원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도 앉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와의 미묘한 관계였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를 컨트롤하기 위해 지난 4월 하마스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심지어 발을 빼고 물러나는 선택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죠. 산유국들이 모여있는 중동이 혼란스러워지면 유가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의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더욱 강해지겠죠. 즉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금리와 달리 확전으로 이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만약 사태가 빠르게 진정된다면 3차 오일 쇼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급등했던 유가가 금세 제자리를 찾겠죠. 여기서 말하는 확전이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아니라 하마스 뒤에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충돌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영향을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넘어서 이란을 공격한다면 더욱 위험한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란을 노려보던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변수가 될 거고요. 따져볼 것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일어난 일이니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고요. 정리하자면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달리 이번 일은 언제든 일어날 법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그 규모가 생각보다는 컸지만요. 그러나 만약 이 이벤트가 금리나 국제유가로 연결된다면 증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시나리오대로 말이죠. 금리와 그렇다 쳐도 특히 국제유가가 중요한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전면전으로 번지는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죠. 당장은 변수가 많습니다. 비교적 작은 국가들의 충돌을 두고 여기에 관련된 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이 이슈를 계속해서 팔로잉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